평화로운 대인관계를 만드는 6가지 대화의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로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둘째는 상대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존중과 사랑이라는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6가지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청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자기 감정을 토로하고 속이 후련해지는 경험을 하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랬었구나. 나는 몰랐어.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둘째는 공감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토로했는데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합니다. 아, 그랬어? 그래, 그럴만해. 맞아, 그렇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공감합니다. 셋째는 위로입니다. 상대가 과거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거나 불쾌했거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떠올리고 괴로워할 때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상대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비판한다면 그는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듣는 나조차 괴로워진다. 그런 일을 참은 것도 대단하다. 너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넷째는 설득입니다. 상대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잘 타일러서 못하도록 말리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니? 너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의 그런 행동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섯째는 칭찬입니다. 상대가 잘한 일과 상대의 장점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진심을 담아 칭찬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성의 없이 대충 겉으로만 칭찬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조롱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와, 대단하구나. 정말 잘했어. 너의 이런 점은 참 좋은 장점이야. 여섯째는 격려입니다. 상대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도록 도와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우울하거나 좌절해 있을 때 격려해줘 활기를 되찾고 웃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힘내. 넌 잘해낼 거야.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노력해. 이 6가지 대화법을 한꺼번에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잘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하나씩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방법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신이 친구의 입장에서 과거의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자신이 친구로서 과거의 자신이 경험했던 감정에 공감해주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위로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위로하고 가슴이나 팔을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설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정화됩니다. 남과의 대화에 있어서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쁜 말을 할 때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이간질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가 친하지도 않으면서 지나치게 친한 척하며 나를 칭찬하고 듣기 좋은 번드르르한 말을 할 때는 그 진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주장을 들을 때 그 주장이 그럴듯하더라도 개인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주장을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즉각 결정하지 말고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여 시간을 번 뒤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약속하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신용을 잃게 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약속했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즉각 상대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사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입을 물적, 심적 피해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의 피해는 더욱더 커져 그는 나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되고 사이가 나빠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만약 상대방이 무책임한 사람이라면 쉽게 약속을 하고 호의를 베풀지만 나중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실망하고 괴로워집니다. 상대가 너무 쉽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기한을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중요한 일이라면 그 약속을 문서화하거나 또는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대인관계의 두 가지 기본 원리인 존중과 사랑, 그리고 그 원리를 실현하는 6가지 대화의 방법, 즉 경청, 공감, 위로, 설득, 칭찬, 격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상처와 시리를 치유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또한 대화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 좋은 대화로 원만하고 평화로운 대인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평화로운 대인관계를 만드는 6가지 대화의 방법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 이런 주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쵸. 잘 들어줘라, 칭찬해라,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솔직히 다 아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좀 다릅니다. 이 뻔해 보이는 조언들이 왜 현실의 가장 까다로운 순간, 예를 들면 돈 문제로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나 번아웃 직전에 동료와 대화할 때 왜 그렇게 실패하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제시하는 방법들이 과연 그럴 때도 통할 만큼 깊이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대부분의 관계 조언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 조언의 바탕에 깔린 핵심 원리를 놓치기 때문이거든요. 핵심 원리요? 네. 이 자료가 흥미로운 게 기술을 그냥 나열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2가지 원칙을 먼저 딱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존중과 사랑이죠. 존중과 사랑. 네.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상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체화하고 있더라고요. 존중과 사랑이라. 근데 이 2가지가 때로는 좀 충돌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말리는 게 사랑일 텐데 그렇죠.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지.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6가지 방법은 단순히 착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존중과 사랑 사이의 균형을 잡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첫 번째 기술부터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바로 경청이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듣는 목적이거든요. 목적이요? 네,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려고 짓잖아요.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는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거나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요. 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경청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거예요. 상대의 경험과 감정을 어떠한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 네, 사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해요. 그랬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마디의 조언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게 내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2번째 방법인 공감 말이죠. 맞습니다. 경청이 문을 여는 열쇠라면 공감은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흔한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떤 오해죠?
공감을 그 사람 말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동정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상대가 회사 그만두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래, 그만둬 라거나 어떻게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처럼 상대의 감정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음을 이해해주는 거죠. 그래, 그럴만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 하는 아주 강력한 지지를 느끼게 합니다. 듣고 보니 경청과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안전하게 좀 방출시켜주는 뭐랄까 일종의 안전밸브 같은 역할이네요. 오,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 만약 상대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과거의 깊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공감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세 번째 방법인 위로입니다. 공감이 감정의 인정이라면 위로는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행위죠. 어루만져준다. 네, 이 자료에서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가 위로를 원할 때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주거나 심지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같은 말이요. 아, 정말 많이 하는 실수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럴 때 필요한 말은 얼마나 힘들었니? 너니까 그만큼 버틴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될지 몰라도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건 결국 본인인데 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거죠. 경청, 공감, 위로. 이 세 가지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주고 지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수용적인 대화법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친구의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주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방법인 설득이 바로 그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설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논쟁이나 토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가요? 네, 네 생각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제안하는 방식은 오히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 가깝습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요? 네,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지시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만약 친구가 좀 위험해 보이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거 사기야. 당장 그만둬. 라고 말하는 대신에요. 그거 사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친구는 방어 기제를 딱 발동하고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죠. 대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사업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라고 생각해?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계획도 세워봤어? 네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일주일 뒤, 한 달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돼? 이와.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강력한 설득이라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고차원적인 기술이네요.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이라니. 그런 분위기를 바꿔서 다섯 번째 방법은 모두가 좋아하는 칭찬입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진심 없는 칭찬은 조롱이다 마찬가지다 라는 경고였어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진심 없는 칭찬은 아까 말한 핵심 원리, 존중을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존중을 위배한다고요? 네, 영혼 없이 잘했네 라고 말하는 건 나는 너를 대충 봐도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보다는 오늘 발표에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해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아,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네, 그럴 때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듣고 보니 칭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관찰과 진심이 담겨야 진짜 힘을 발휘하는 거네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방법은 격려입니다. 칭찬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칭찬이 주로 과거의 성과에 대한 것이라면 격려는 미래의 가능성이나 현재의 과정에 대한 거예요. 아, 가능성과 과정. 네,
상대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혹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필요한 말이죠. 힘내, 넌 분명 잘해낼 거야. 결과가 어떻든 이렇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래,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같은 말들이요. 이 단순해 보이는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나는 너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으로 다가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6가지 방법을 쭉 살펴봤는데요. 와, 근데 사실 이 자료의 진짜 핵심,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깊다고 느꼈던 부분은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아,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이 6가지 대화법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제안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요. 저는 이 발상이 정말 신선하고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아이 치유나 자기자비 같은 개념하고도 딱 맞다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상상만 하려니까 좀 막연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의 성숙한 나가 일종의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상담사요? 네. 그래서 상처받았던 과거의 나와 대화를 나누는 거죠. 먼저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 그때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하고요. 아,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공감? 두렵고 창피했구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렇게 느낀 건 당연해.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위로.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요. 와. 때로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부드럽게 설득도 할 수 있겠죠. 설득. 그 실수 하나가 너라는 사람 전체를 규정하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잘했던 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칭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겁니다. 격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정말 대단해. 이제 괜찮아?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고 내면의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자기치유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와,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와닿네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반대로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들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이 자료에서 5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 저는 이걸 관계의 방어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오, 좋은 표현이네요. 관계의 방어 기술. 첫 번째는 누가 제3자를 험담할 때 절대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맞장구를 치는 순간 나는 그 험담의 공범이 되고 그 이야기가 와전되면 결국 내가 이간질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그냥 그랬구나 정도로 반응하지 않고 화제를 돌리는 게 최선이라는 거죠. 2번째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친하지도 않은데 과하게 칭찬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수한 호의와 계산된 접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개인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 주장과 사실. 네. 예를 들어 그 회사 완전 별로야 라는 건 주장이죠. 그게 아니라 그 회사는 최근 3년간 매출이 계속 감소했어 라는 건 사실이고요. 근거 없는 주장에 쉽게 휩쓸리지 말라는 정보 과잉 시대에 꼭 필요한 조언입니다. 4번째 주의사항은 저처럼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어요. 어떤 거죠? 어떤 부탁이나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어 라고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줄래?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 시간을 버는 거군요. 네, 섣부른 약속은 신용을 잃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면 회피하지 말고 즉시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해서 상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무책임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팁입니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명확한 기한을 받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이메일이나 메시지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약속을 확인해 두라는 거죠. 와, 이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의 뿌리가 되는 존중과 사랑이라는 원리부터 시작해서 경청, 공감,
위로, 설득, 칭찬, 격려라는 6가지 구체적인 대화법, 그리고 나 자신을 치유하는데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놀라운 관점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주의사항들도 짚어봤고요. 근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아마 금방 지칠 거예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말하듯이 가장 와닿는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시도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오늘은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딱 3번만 공감의 표현을 해보자처럼 작은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네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분명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그리고 과거의 나와 대화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혹시 이 대화법들을 미래의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미래의 나. 그 여정이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미래의 나에게 지금의 여러분은 어떤 격려의 말을 미리 건네주고 싶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